안녕하세요. 자율꾼 책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12월 6일부터 자율꾼의 영감 매일매일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보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보내는 게 컨셉인 뉴스레터였고, 원래 처음에는 만화를 그리고는 싶은데 자꾸 하는 일에 밀려서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뉴스레터로 매일매일 보내드리면서 그 와중에 만화를 그리는 작업도 같이 공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화라는 게 어떤 콘티도 먼저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를 조금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보내진 못하고, 그냥 그날그날 떠오르는 영감 조각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소설의 어떤 한 구절, 일기같이 잡담을 써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4월 중순까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보냈는데, 사실 매일매일 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물론 어떤 압박감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유료 구독이었거든요. 8,800원, 월마다 8,800원을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 아마 다 다를 거다, 받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다,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전쯤에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문을 받아서 응답을 받았고, 역시 생각했던 대로 받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료 뉴스레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참 많았는데, 일단 자기가 보내는 것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가격을 정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실험이기도 했고 도전이기도 했어요. 매일매일 쓰는 거, 매일매일 뭔가를 쓰고 그리거나 쓰거나 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 8분 정도가 이 실험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었고, 이거를 이대로 계속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갈지 고민을 하다가, 피드백을 같이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그렇고 받는 분들도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피드백 하는 영상이 저뿐만 아니라 이 뉴스레터 구독해 주셔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뉴스레터나 다른 콘텐츠로 어떤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벽에 봉착한 창작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뉴스레터를 보낸 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는 메일리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했어요. 메일리의 주소는 mailly.so라는 주소고요. 보통 스티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스티비 뉴스레터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무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템플릿이 디자인적으로 구조가 꽉 짜여져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메일리를 발견하고는 메일리의 시스템이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일리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플랜이 있어요. 이건 무료라서 월 1000건을 보낼 수 있고 최대 10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건 이하라면 굳이 유료 플랜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이 베이직 플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건 브랜딩 플랜인데요. 이 베이직 플랜이 최대 10회 발행이 되니까 저는 매일매일 보내려면 적어도 31번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딩 플랜을 선택을 했고, 이거는 월 2,500건을,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월 2,500건을 월 7,900원에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 요금제로 지금 메일리를 발송하고 있고, 그동안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범한 자율꾼 뉴스레터, 이거는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동안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소식 같은 걸 담아서 보내는 메일이고, 자유일꾼의 영감 매일매일, 요게 그동안 보냈던 매일매일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최근에 만화를 좀 그려서 보냈고, 그 중간에는 제가 닥친 문제, 표지 디자인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동네에서 발견한 이상한 돌 얘기라든지, 또 다용도 체조 그림을 그려서 보내기도 했고, 되게 두서없죠.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그림을 보내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설을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 썩은 사과를 보고서 갑자기 어떤 소설 장면이 떠올라서 갑자기 썩은 사과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12월 6일에 처음 메일 보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프라하로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시차가 바뀌면서 12시가 넘어가 버린다는 걸 깨달아서 비행기 안에서 다행히 대한항공을 타는데 그 비행 중에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유료로. 그래서 그거를 결제해서 겨우겨우 보냈던 메일이 이 첫 메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다 보니까 근데 개편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일단 그날은 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이 좀 없다 보니 이 매일매일 보내는 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혼자 개선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메일을 구독해주신 분들의 생각을 물어봐서 그거를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한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 주변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저를 이미 알고 있던 분들,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서 만화를 보고 싶어서 김민희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똑같은 메일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라는 응답이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저를 매일 보는데도 더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자체로 좋다. 그리고 특별히 좋았던 메일이 있었는데 매일 받다 보니 인상만 남아있다. 저의 생각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만화가 특별히 좋았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의 일부를 2번 보냈는데 이제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메일함에 메일이 있다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영차 오늘의 할 일을 하자라고 다짐하게 된다고 하셨고, 나 아닌 타인의 생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 문제 메일은 제가 발견한 바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꼭 이해해야 할까라는 메일은 공감도 되고 내밀한 주제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생각을 나누는 기분이라 좋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뉴스레터 구독하면서 아쉬웠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지금이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만화를 더 그려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피드백을 엄청 길게 주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히 해달라고 하셨고,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 게 자율꾼 영감 메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독자로서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 이게 지속되려면 쓰는 이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워야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꾼 메일링만의 컨텐츠 또는 주제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 말 없다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제 정도로 저를 생각해서 또 이런 피드백을 주셨고, 그다음에 길게 주신 피드백이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조금 공유를 하자면, 제가 언제 티적인 피드백을 바란다고 한 적이 있나 봐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되게 애정이 느껴지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좀 곱씹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 위로보다는 이제 티적인 의견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책덕의 만화를 더 보고 싶으면 구독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해서 유료 구독을 신청하셨고, 지속적으로 만화를 야금야금 연습하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연재하시려나 보다 짐작했어요. 맞거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의도가 맞습니다. 근데 뉴스레터가 매일 오긴 하는데 내용이 무규칙적이고 만화는 잘 오지 않아서 당황을 하셨습니다. 물론 콘텐츠가 꼭 일관될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보낸 뉴스레터라는 규칙을 못 지킬까봐 다소 조바심을 내는 게 뉴스레터에서도 좀 느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행위 자체에 급급해져서 뉴스레터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 보내는 날이 잦아지지 않을까, 조금 규칙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료 뉴스레터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저도 생각한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무료로 보내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유료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뉴스레터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면서 작은 시도들을 축적하는 지속적인 루틴을 가져가고 싶다는 의지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 생각하게 되는데, 저를 응원하는 동료나 지인이나 친구 입장에서는 월 8,800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 왜냐면 응원의 의미로 뭐 커피나 김치볶음밥을 저한테 사준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를 모르는 구독자 입장이라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네, 저도 이거를 공감을 해요. 그때 보통 인스타그램에 담을 수 없는 장문의 글이라거나 뚜렷한 목표하에 고급 정보, 고급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 데서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중고급 정보를 계속 준다거나 연재의 성격으로 진행돼서 쭉 이어받아야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거나 그런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자질구레하게 쫌쫌따리 돈 쓸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유료 구독은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말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이 뉴스레터를 추천을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여쭤봤는데, 이 뉴스레터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장하니 그 값을 내기에 충분하오 라고 말하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유료 구독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바와 매일 한 번씩 보낸다는 규칙이 양립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걸 되게 크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번 실험으로 통해서. 이 피드백에서는 지금의 틀을 좀 버리고 주 1회든 주 3회든 해서 공들여서 뭔가를 진행하고 마련해서 발송하면 그 테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유료 구독이라도 받아보려는 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만화 연습, 소설 연재, 자유입군의 인터뷰를 곁들인 인물탐구 연재, 아니면 히린 출판사가 책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주 1, 2회나 격주로 요일을 정해서 느릿느릿 해보는 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뭔가가 제대로 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좀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굉장히 저는 제가 고민하는 바를 되게 잘 정리한 피드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5번째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자유일꾼 메일링만의 컨텐츠 또는 주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조금 좁혀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편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뉴스레터를 소개하거나 추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니까 매일 기다리는 좋은 게 생긴다. 저만 볼래요? 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옆집에 사는 이웃이랑 말을 트고 인사 나누고 싶은가?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온라인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일꾼이 되길 꿈꾸는 사람, 학창시절에 수업시간에 쪽지 주고받던 기분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응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제가 뭘 보내든 그냥 괜찮다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 근데 조금이라도 저의 어떤 정체성이나 제가 쌓아온 어떤 경력이나 노하우에서 뭔가를 얻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8,800원에 걸맞는 저만이 보낼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쌓아갈 수 있는, 뉴스레터의 메일함이 그냥 저도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뉴스레터가 그냥 막 스팸처럼 쌓이는 그런 상황은 제일 진짜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레터를 반대로 구독해본 입장에서 어느 날부턴가는 그냥 쌓이는 뉴스레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 삭제해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이슈 같고, 제가 좀 쑥스러운 질문도 하나 했어요. 제가 제 매력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사람이라면 뭐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래서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매력이 무엇인지 여쭤봤고, 첫 번째 분은 저를 보면서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믿는다, 인간적인 것을 믿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해주셨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살면서 잘 못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 게 전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상이 확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어떻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단단해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그 센스 있다고, 뭐든 제가 하면 좋아 보인다고, 똑똑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금방 터득하고 이치를 알고 파악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칭찬 폭격기처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좋다라고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뻐서요라고 해주셨는데, 털털한데 예민함, 시크한데 따뜻함, 이런 면이 마음에 든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니님은 성큼성큼 걷고 팔을 척척 걷어붙이고 일단 하자라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멋지고 경계가 아주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에서든 좋은 점과 경이로운 점을 발견해 주시는 듯 하다라고, 되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표현하는 게 좀 너무 초라할 정도로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참 모호하지만 한여름밤 동네 친구와 편의점에서 만나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시는 기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한여름밤 동네 친구랑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맥주 마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뉴스레터 홍보를 고민하고 있어서 어떤 매력을 어필하면 좋을지를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매일 이 글을 읽는 일이 독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구독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좋은데 한 번만 구독해보면 끊을 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자유일꾼이라는 말에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메일링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이나마 인지하고 공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홍보군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자유일꾼 1번 특정 산업군에 필요한 정보 이야기들, 산업군과 무관하게 유용한 정보 이야기들. 자유일꾼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치관, 세계관 확장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 자유일꾼 친구한 우리들의 한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홍보군을 나눠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명확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일꾼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정의는 되게 확실한데, 이거를 이 사회에서 통용되도록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메일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해준 대로 쫌쫌따리 구독하는 게 정말 많은 이 세상살이에서 제 뉴스레터 구독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피드백까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제가 하는 걸 공유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들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도 계속 전송하는 거, 그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능성이 라는 말이 점점 희박해지는 사회를 살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뻗어서 이렇게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믿고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방적인 공급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시작할 때도 8,800원이라는 값을 매길 때 이거는 제가 어떤 콘텐츠를 공급자가 수신자에게 콘텐츠가 가고 그 콘텐츠 값이 8,800원이 가고 이렇게가 끝이 아닌 어떤 교환 관계를 원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지가 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고민에 봉착했을 때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월 자유일꾼 참견회도 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은 제 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하지만 근데 그런 가치는 당연히 제가 계속 뭔가를 발신을 해야 또 오는 것일 테고 또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제가 아무래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너무 말이 길어져서 뉴스레터를 피드백을 일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이 피드백을 잘 소화시켜서 조금 더 여러분이 다른 데에다가 소개도 하고 같이 들으면서 같이 버텨나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